두루치기란 말의 유래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것을 뜻하기도, 또 한 사람이 여러 벽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식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인 두루치기란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방송 92.7MHz 성주방송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고사성어와 가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특히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관용적인 뜻으로 굳어서 쓰이는 글귀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한자성어라고도 합니다. 고사성어는 인간의 삶 전반과 관련된 상황 혹은 인간의 심리 상태 등을 옛 선인들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하는 상태가 되거나 원수끼리 서로 마주치게 됨을 이르는 말인 오월동주의 경우 서로를 적대시했던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겪게 된 고사를 인용하여 고사에서 유래된 한자어 관용어를 말합니다. 고사란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로 주로 전근대 중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을 가리키고, 성어는 옛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용어를 가리킵니다. 단어 길이는 4글자가 가장 많지만 짧으면 2자, 예를 들면 완벽부터 길면 12자까지 지명, 자불, 원천, 직위, 자불, 원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속담과 용법은 같으나 언어적으로 그 형태는 다른데, 고사성어는 관용 단어이고 속담은 관용 문구가 됩니다. 고사성어가 한문에서는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 안에서는 하나의 고사성어 전체가 한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상당수는 전국시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백가들이 위정자들을 상대로 유세하면서 역사적 일화를 근거로 들며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자 백가가 위정자들 본인도 온갖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겪으며 다양한 일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들이 한데 모여 관용어처럼 쓰이면서 오늘날의 고사성어 중 상당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작 건문이나 춘추시대에 성립된 텍스트에는 고사성어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운문을 맞추기 위해 한자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많아 한자 4개가 모인 말이라고 해서 사자성어라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다릅니다. 고사성어는 역사에 대한 일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지만, 한자 4개만 모여 이루어진 단어라면 전부 사자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지만 사자성어는 아닌 단어도 있고, 반대로 사자성어지만 고사성어는 아닌 단어도 있습니다. 고사성어 대부분이 사자성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성어는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로 우화 등의 비유나 교훈, 그 외에 고전 문헌에서 유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당랑, 거철, 사마귀가 수레에게 앞발을 들고 덤빈다는 뜻으로 장자에 나오는 우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사성어는 한자성어 중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의미를 함축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삼고초려가 있습니다. 촉한의 유비가 남양에 응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가로 3번이나 찾아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자성어, 한자 4글자로 이루어진 말로 고사에서 유래되지 않고
한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고사성어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사성어, 주차금지, 전보산대, 일타상비, 부기영화 경우는 한자성어보다 한자어에 해당되고 고사성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조어가 많지만 두세 자 정도인 한자어 중에는 오래전부터 관용적 용법으로 쓰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명확한 고사나 출전이 없기에 고사성어 또는 한자성어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타상피와 부기용화는 사자성어로도 구별됩니다. 네 글자가 아닌 고사성어도 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헷갈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어의 사자가 일사자를 쓰지만 숫자 4로 많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나 신화, 문학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많고 현재도 중국어로 읽는다면 고사성어 그 자체가 문장인 것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고유의 고사성어도 존재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한 성어, 즉 한자성어도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신화, 종교, 역사에서 유래한 표현들이 많고 격언과 명언으로 인용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부딪히는 한 가지 장벽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만든 요인 중 하나이자 고급 수준의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구사하려면 넘어야 하는 벽 중 하나가 됩니다. 고사성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이 만들어진 배경까지 알아야 하는데 이게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양권 사람들이 서양권 언어를 배울 때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라틴어 표현을 어려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양권 수거도 그 수거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두고 있어야 알기 쉬워지는 수거가 많습니다. 고사성어 배경은 옛 사람들의 가치관이므로 시간이 지난 현재 시대의 정신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사성어라 해서 무작정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사성어가 아닌 것은 고사성어로 착각하기 쉬우나 아닌 단어 또는 고사성어처럼 줄임말로 만들어진 유행어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노선의 경우 각 음절은 한자에 대응하기 때문에 마치 한자에 기반한 고사성어로 혼동됩니다. 시소는 외래어고 도대체는 한자어인데 고유어로 착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패삼기가 있습니다. 가둬놓고 패다 보면 3대 0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 계열의 어는데 특수한 집단이나 계층에서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끼리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약, 약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뜻입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생긴 축약어가 됩니다. 그리고 권악징선, 권선징악의 안티테제입니다. 그리고 낙장불입은 복수, 반분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원본이 화투용어라 진지한 자리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불만 한자어고 로맨스는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아시타비가 있습니다. 남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로남불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내선일체는 내지는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일컬음을 말하고 조선이 한몸이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 제국의 의제로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나치 독일의 레벤슬라움과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기의지인 한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이긴 하지만 무협소설에서 시작해 현실에서도 많이 쓰이는 언어일 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러심푸난이 있습니다. 러바오 심은데 푸바오 난다는 뜻입니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프랑스 방어선입니다. 구상한 사람의 이름에 선이 붙은 것, 최후의 보루라는 뜻으로 고사성어처럼 사용되는 빈도는 높습니다. 이렇게 모기지로는 한자어가 아니라 영어인 저당 잡히기이며 경제 용어입니다. 보기에 롱까지 붙어 있어 한자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자성어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기지는 항공용으로 항공기의 등록 기준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복지부동은 고사성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풍자한 1990년대 유행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초서천,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라는 말인데 2020년 이해찬 전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망언이라고 합니다. 초와 선은 고유어가 됩니다. 사탕발림, 그래서 발림은 부분이 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만사온, 한국의 겨울철 기후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만사미, 최근 겨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3일은 혹한,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신토부리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뜻은 20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촌야도는 농촌에서는 여당 찍고 도시에서는 야당 찍는다는 말인데 1980년대까지 한국 선거의 대략적인 구도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속 논쟁이 있습니다. 실리 없이 명분만을 위한 싸움 내지는 시시콜콜해 보이는 논쟁 속에 정치적 대립관계가 있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지 고사성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토 전생이 있습니다. 만화 나루토에서 등장하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술법, 예토와 전생 둘 다 한국 국어 사전에도 있는 말이고 단어가 실제로 한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언어로 무엇인가를 부활시킨다는 뜻으로서 고사성어처럼 자주 사용됩니다. 이부망천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뜻인데 2018년 정태옥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도 2부 300이 있습니다. 100은 영어 백그라운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강두천, 자존심 강함 두 천재의 대결이라는 뜻인데 고사성어가 아닌 신조어고 두는 한자어가 아니고 순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화천대유, 주역의 64개 중 3과 4인 동인과 4와 3인 대유, 뉴스에서도 등장했던 회사 이름도 여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동백서와 조율 이시는 제사상 법칙으로 생긴 지 100년도 안 되는 말이고요. 회유불탁, 회유부탁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유머에 불화를 탁 치고 갑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한자성어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약, 약강과 금수완박, 권악징선, 사만사온, 사만사미, 신토부리, 이부망천, 여촌야도, 예속논쟁, 예토전생, 홍동백서는 한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자성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수완박, 이부망천, 여촌야도는 줄임말이고 예속논쟁과 예토전생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고유어지만 고사성어 중에도 줄임말이나 고유어로 시작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장나라의 참 밀밀이 되겠습니다.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在哪里，在梦里？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梦里，梦里见过你，甜蜜笑得多甜蜜，是你，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我一时想不起。啊，在梦里，啊，在梦里。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어서 고사성어 모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성호, 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가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야기도 많은 사람이 반복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비무환,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미리 준비해두면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석이조가 있습니다. 한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뜻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이 있습니다. 9번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한 번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극한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살아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설지공, 반딧불을 밝히고 눈을 깔고 공부한다는 뜻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학문을 닦는 노력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로불변, 어자와 노자도 구별 못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을 놀릴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어로불변이냐, 그렇게 쉬운 한자도 몰라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물치지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경물치지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란 유골입니다.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힘든 일에 자꾸만 뜻밖의 장애가 생길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유골이라든지 이번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장난명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고장난명이라고 혼자 애쓰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보자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곡학아세,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곡학아세하여 권력의 빌부터 부와 영예를 얻었다. 쓰입니다. 그리고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유불급이라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처럼 우정이 매우 두터운 사이를 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둘은 관포지교라고 할 만큼 친한 사이야 할 때 씁니다. 그리고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놀랍도록 발전한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몇 년 사이에 괄목상대할 정도로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할 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교곽사루, 작은 흠을 고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경고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각교사루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교언영색, 겉으로만 좋은 말과 표정을 지어 남을 속이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교언영색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하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뜻으로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그리고 구밀복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경계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구밀복권의 표본이니 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궁계일학, 많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궁계일학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유래는 닭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겁난지교, 견고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를 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겁난지교를 맺은 친구 사이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지세, 이미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기호지세이니 어떻게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에 쓰면 됩니다. 남가일몽, 덧없는 꿈처럼 헛된 부귀영화를 비유할 때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성공은 남가일몽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 유래는 남쪽 가지에서의 꿈이란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낭중지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있어도 드러난다는 뜻으로 뛰어난 인재를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낭중지추와 같아서 어디서든지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유래는 주머니 속의 송곳니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란 지위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할 때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 회사는 누란 지위에 처해 있어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유래는 포개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지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지개의 교훈을 잊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유래는 배를 끊는 경계란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도직입, 요점이나 본론을 바로 말함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단도를 들고 바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구풍월입니다. 오랫동안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뜻으로 꾸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구풍월이라고 꾸준히 영어를 듣고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씁니다. 당랑거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에게 덤비는 무모한 행동을 비판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당랑거철이라고 너무 무모하게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상우, 책을 통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벗삼는다는 뜻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상우라는 말처럼 책을 통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벗삼아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마중지붕,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나쁜 사람도 좋아진다는 뜻으로 긍정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마중지방이라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망자개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망자개치라고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맹인모상, 사물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모상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면종 복배하는 사람이니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배가절현,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뜻으로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설파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배가 절연한 10년으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발본색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방략무인,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방략무인으로 행동하여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부동,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극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화뇌동, 자신의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 유래는 우레소리와 맞춰 함께 한다는 뜻의 중국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변숙맥,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을 놀릴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불변숙맥이냐, 그렇게 쉬운 것도 구분 못해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불치하문의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삼인성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소문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삼인성오라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웅지마,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위로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세웅지마라고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한송백,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센 절개를 비유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세한송백과 같은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수구초심으로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수불석권하여 학업에 열중하여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수주대토, 융통성 없이 옛 방식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할 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주대토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등용문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래는 황하강의 협곡에 위치한 용문에서 물고기가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유래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유비와 제갈량의 깊은 우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유래는 항우가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듣고 포위된 것을 깨달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와신상담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복수를 위해 나무 침상에서 자고 쓸개를 핥으며 고통을 견딘다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로 끈기와 인내로 큰 목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유래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하여 아무리 큰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풍수지탄, 부모를 잃고 효도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래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과천선,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나쁜 행동을 고쳐 선하게 변한다는 뜻의 중국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약관화,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래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불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뜻의 불교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각주구검, 낡은 방식에 얽매여 융통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배에 표시를 새겨 칼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중국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로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마음은 다름을 뜻합니다. 유래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뜻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백년해로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유래는 오래도록 함께 살며 늙어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밝은 안목을 의미하고 유래는 먼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지혜를 뜻하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무중이 있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유래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뜻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거양독,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보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유래는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득을 본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전긍긍, 매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활용점정,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고, 유래는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어 비로소 용이 완성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일장춘몽이 있습니다. 헛된 꿈이나 덧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한바탕의 봄꿈처럼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뜻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귀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유래는 매우 드문 기회를 뜻하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웅할거, 여러 영웅이 각지에서 세력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래는 강자들이 각자 영토를 차지하고 싸우는 상황을 나타내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곡직은 구분과 고듬을 뜻하며 사리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신성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옳은 일을 이룬다는 의미가 되고요. 유래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두구육,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를 의미하고요. 유래는 술 직개미와 결을 먹으며 함께 고난을 이겨낸 아내라는 뜻입니다. 금상첨화,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이 있습니다. 묻는 말에 엉뚱하게 답한다는 의미고, 유래는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한다는 뜻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을 의미하고요. 유래는 쓸모없는 존재를 뜻하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어부가 두 물고기가 싸우는 틈에 이익을 얻는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성자박,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자신이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다른 산의 돌이라도 자기의 옥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맹어호가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중국 고사에서 가혹한 정치의 무서움을 호랑이에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감언이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듣기 좋게 꾸민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남을 현혹시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결리사익,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눈앞의 이익보다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견문발검, 사소한 일에 크게 썩내어 덤빔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명,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왼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교언영색, 교모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아첨하는 태도를 비유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구밀복금,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나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래는 입속에 꿀을 담고 뱃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권모술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술책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권력과 술책을 비유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옥조, 금이나 옥처럼 귀중하게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귀중한 법칙을 금과 옥에 비유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금난지게, 친구 사이에 매우 두터운 정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친구 사이의 믿음과 정이 금과 난초처럼 귀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야행, 아무 보람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기호지세,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의미합니다. 유래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마지지, 경험이 많아 지혜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늙은 말의 지혜란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화지경, 딸을 낳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옛날 중국에서 딸이 태어나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줬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삼도, 독서를 하는 3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유래는 독서를 하는 데 있어 마음, 눈, 손이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각골난망, 뼈에 새겨져 잊기 어렵다는 뜻으로 은혜를 잊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주구검, 배에 새겨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담상조, 서로 간과 썰개를 보여준다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한 번 던진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 승부를 벌임을 의미합니다.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심규순의 화조도가 되겠습니다. 격자 사이로 수양버들이 스스스스 제 몸을 떨면 밤이 늦도록 잠 못 이루는 여인은 노래에 기대어 우네. 잔꽃 무늬가 가득 수놓인 섬의 뿌리를 동여맬 때 철없던 소녀는 내 님이 오시길 빌었다네. 어찌 잊으라 하십니까 그 빛나던 한때를. 그저 다 잊으라 하면 까맣게 잊힐 줄 아십니까. 나를 부르던 목소리 이제와 간데 없고 새처럼 헐헐 날아가신 님이여.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듣던 곡절의 의미를 알겠노.
구하지 말지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몰라. 안개 자락이 푸른 옷빛을 저마 위에 새기고 가면 뒷문 밖에는 잠 못 이루던 누이가 부르는 갈리페 노래. 비단 물결은 달을 따라서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누이는 어느새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있네. 어찌 잊으라 하십니까 그 짧았던 한때를. 그저 다 잊으라 하면 하얗게 잊힐 줄 아십니까. 나를 만지던 손길은 이제와 간데없고 새처럼 헐헐 날아가신 님이여. 떠난 님의 품에 안겨서 듣던 곡조의 의미를 알았노라. 사내들이 소녀에게 새들이 꽃에게 부르던 노래. 이미 돌아서서 가는 이에게 사랑을 부르지 말지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지어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을 몰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고사성어 계속하겠습니다. 경이원지,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함을 의미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교각사루,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큰일을 망친다는 의미입니다. 구우일몽, 9마리 소의 털 하나라는 뜻으로 매우 많은 것 중의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권토중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실패 후에 다시 도전함을 의미합니다. 금과 옥조, 금과 옥처럼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금석지감, 금석과 같은 굳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남가일몽, 남쪽 가지에서 꾼 한 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꿈이나 덧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남부여대,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님을 의미합니다. 녹의 홍상, 푸른 옷과 붉은 치마로 곱게 차려입은 여자의 옷차림을 의미합니다. 누란 지위, 쌓아 올린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사 표음, 대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도원결의,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뜻으로 의형제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함을 의미합니다. 등농망촉, 농을 얻고서 촉을 본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을 의미합니다.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망양지탄,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운지정, 구름을 따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잡념이 없는 맑고 고요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약관화, 불을 보듯이 밝다는 뜻으로 명백함을 의미합니다. 목불식정, 고무래를 보고도 정자를 알지 못하는 뜻으로 글자를 전혀 모름을 의미합니다. 문경지교, 목을 배워도 변치 않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백척간두, 백척 높이의 장대의 끝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의미합니다.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이 변함을 의미합니다.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항상 책을 가까이 하여 학문을 열심히 함을 의미합니다. 수주대토, 거루토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지식하게 옛 일에 얽매여 발전을 목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식자우환,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상필벌,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을 의미합니다.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시도해 봄을 의미합니다. 사자성어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와 교훈의 집합체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자성어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사자성어들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자성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자성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로 이루어진 가훈 모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강조하는 가훈은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효친경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서로 사랑하라. 부모 은중, 부모의 은혜는 무겁다. 친목도모, 친목을 도모하라. 화목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라. 가족을 사랑하라.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 우애,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라. 가족 화합, 가족이 화합하라.
그리고 성실과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과 노력은 성공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는 가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근면성실, 부지런하고 성실하라. 노력, 불효,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성실, 무실, 성실하면 실패가 없다. 일치월장,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하라.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정진불퇴, 정진하여 물러서지 마라. 노력, 결실, 자기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근면성실, 성실하고 부지런하라. 인내천, 인내는 하늘을 이긴다. 그리고 지혜와 배움에 대해서입니다. 지혜와 배움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움을 강조하는 가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독려합니다. 예를 들면 지혜 무궁, 지혜는 끝이 없다. 학이불사,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라. 지식은 힘, 그러니까 지식 시력, 지식은 힘이다. 그리고 학도, 배움의 길을 걸으라. 그리고 지혜의 지광, 지혜의 빛을 밝혀라. 학락,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라. 지식지탑, 지식의 탑을 쌓아라. 학여, 배움의 여정을 떠나라. 지혜 지수, 지혜의 나무를 키워라. 인내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용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는 가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시 미덕, 인내는 미덕이다. 용기 100배, 용기를 100배하라. 불굴의지,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 인내천, 인내는 하늘을 이긴다. 용자,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인내, 용기, 인내와 용기를 가져라. 불굴정신, 불굴의 정신을 가져라. 용기와 희망, 용기와 희망을 가져라. 인내력, 인내의 힘을 믿어라. 용기지광, 용기의 빛을 밝혀라. 그리고 정직과 신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직과 신뢰는 인간과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는 가오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정식시 최고, 정직은 최고의 덕목이다. 신뢰시 기본, 신뢰는 기본이다. 성실 신뢰, 정직과 신뢰를 지켜라. 신뢰의 힘으로 힘을 믿어라. 그리고 성실 생활, 정직한 삶을 살아라. 신뢰 기초, 신뢰의 기초를 다져라. 성실, 진실, 정직과 진실을 지켜라. 신뢰의 가치, 신뢰의 가치를 알아라. 성실심,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신뢰도, 신뢰의 길을 걸으라 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주제별로 소개한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글 가온이 있습니다. 가온은 가족의 가치관과 신념을 담아내는 중요한 문구지요. 가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가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과 도전이라는 말은 성공과 도전은 많은 사람이 가온으로 삼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노력하자.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고통이 없으면 믿는 것도 없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성공을 만든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내와 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와 끈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내는 일을 강조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하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 끝까지 해내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긴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끈기 있는 자가 결국 성공한다. 인내는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긍정과 희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 웃음은 최고의 이야기다. 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에 대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자. 성실함이 성공을 만든다. 정직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성실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직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예, 사랑과 배려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배려는 행복의 시작이다. 배려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다. 배려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예,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가운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제별로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좌우명을 선택하여 삶의 지침을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가운을 택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안예은이 부른 능소화가 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찌 그리 하시오? 서럽구나. 잡초만 무성한 무덤이여. 원통하오. 비탈에 잠겨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아. 나를 지우셨습니까? 강령하십니까? 어찌 그리